안녕하세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어세스먼트 앤 플래닝 툴킷, 즉 지금부터는 맵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과 관련된 세션을 진행하게 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김세희입니다. 최근 들어서 2015년 7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윈도우 서버 2003 EOS와 관련하여서 굉장히 맵과 관련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청에 더불어 제가 이러한 맵과 관련된 세션을 진행함으로써 과연 맵이 무엇인지, 그리고 맵 툴킷을 이용해서 어떻게 윈도우 서버 2003 EOS에 이 맵 툴킷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맵 툴킷을 활용하셔야 할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맵 툴킷을 활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림으로써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조금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윈도우 서버 2003 마이그레이션과 관련해서 IT 관리자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윈도우 서버 2003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긴 하여야 하는데 과연 대상 서버를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으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십 대, 수백 대의 서버 인벤토리 수집을 하여야 드디어 윈도우 서버 대상을 골라낼 수가 있을 텐데 이 수십 수백 대의 인프라에 대한 인벤토리 수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수작업을 하기엔 너무 또 양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모르셔서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진행하셨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물리 서버에서 단순히 물리 서버로의 마이그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리자분들께서 물리 서버에서 가상화나 클라우드의 환경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가상화나 클라우드로의 용량 계획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호스트에 어떤 가상 머신들을 배치를 해야 과연 최적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이런 모든 관리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어려움들에 혹은 고민들에 대해서 해결드릴 방안을 오늘 제가 바로 이 맵 툴킷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맵 툴킷에 대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되어 있는 IT 인프라에 대해서 인벤토리라든지 성능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IT 관리자가 구상하시고 계시는 현재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린다든지 혹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맵 툴킷을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혹은 마이그레이션을 고민을 하실 때 현재 상태에서의 준비도를 평가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클라우드나 가상화 환경으로서 마이그레이션을 생각하실 때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량 계획이라든지 혹은 가상화 배치에 대한 부분을 이러한 맵 툴킷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용량 트래킹 역시 가능한 부분이 바로 맵 툴킷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 활용을 하는데 본격적인 프로세스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프로세스는 6개의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는 맵 툴킷을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툴킷은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로드 센터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활용적인 측면 역시 무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맵 툴킷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맵 툴킷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맵 툴킷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맵 툴킷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설치를 해주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방화벽을 고려를 해주신다든지 혹은 원격 관리에 대한 예외를 설정해 주신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만 조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서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여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명이 필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서버들에 대한 자격증명 정도만 리스트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맵 툴킷을 원하시는 해당 머신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설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맵 툴킷을 바로 실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WMI라든지 SSH라든지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대상 서버들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인벤토리 정보들을 수집을 해오게 되고요. 그러한 결과,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양한 분석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관리자분들께서 얻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후에 IT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계획을 분명히 세우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얻으신 정보들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경우에는 해당 프로세스를 몇 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혹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단계별로 제가 제시해드린 링크를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맵 툴킷 인벤토리 요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나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자원 탐색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윈도우 서버뿐만이 아니라 VM웨어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 혹은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도 성능이라든지 혹은 뭐 상세한 인벤토리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VM웨어 호스트에 대한 자원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윗단에 올라가 있는 VM에 대한 정보들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SQL 서버뿐만이 아니라 MySQL이라든지 혹은 오라클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인벤토리 수집과 성능 수집이 물론 가능해지게 되겠고요. 단순히 자원 탐색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용량 추적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윈도우 서버, 익스체인지 서버, SQL 서버, 쉐어포인트, 링크 등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에 대해서도 역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맵 툴킷의 가장 최신 버전은 9.1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주 며칠 전에 릴리즈가 되어서 굉장히 핫합니다. 이러한 맵 툴킷을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플랫폼, 윈도우즈 서버 2012 R2라든지 혹은 SQL 서버 2014라든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평가라든지 혹은 뭐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결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맵툴 관련 설명들을 조금 간략하게 전달해 드려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한번 맵 툴킷에 대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맵 툴킷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IT 인프라에 대해서 인벤토리라든지 혹은 성능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집해내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서버 콘솔리데이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맵 툴킷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맵 툴킷을 설치해 놓은 데모 환경이고요. 한번 맵 툴킷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사용자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확인해 보시는 화면이 SQL 서버에 대해서 생성을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SQL 서버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에 뭐 다양한 인벤토리 정보라든지 혹은 성능 정보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주셔도 되지만 뭐 기존에 사용을 하시고 계시던 데모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금방 SQL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SQL 서버를 생성하신 후에는 가장 처음 오버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메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현재 IT 인프라에 대해서 서버 인벤토리를 한번 수집해 보고 싶어서 서버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고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Steps to Complete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Collect Inventory Data라는 스텝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스텝만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인벤토리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집이 완료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였더니 가장 먼저 선택을 하여야 되는 옵션이 과연 어떠한 종류의 서버들을 대상으로 그 인벤토리들을 수집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서 선택하시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윈도우 컴퓨터라든지 혹은 리눅스, 유닉스 컴퓨터라든지 SQL 서버라든지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인벤토리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컴퓨터 옵션과 SQL 서버에 대한 한번 인벤토리를 수집해 보겠다라고 하여서 스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들은요. 어떠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대상 컴퓨터들을 검색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옵션인데요.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AD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데모 서버 같은 경우, 데모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AD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나머지 혹시 AD가 구축되지 않은 환경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범위를 지정을 해서 스캔을 하신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컴퓨터 이름이라든지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옵션만 선택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몇 가지 입력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검색을 할 때 이용하게 될 도메인과 계정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보아라, 이런 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도메인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입력해 주겠고요. 계정에 대해서도 저의 계정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셨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계정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사용자 계정을 입력해 주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네, 이후에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진행을 하는데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검색을 진행할 것인지 혹은 일정 부분 도메인 내에서도 특정 컨테이너나 OU를 직접 선택을 하여서 검색을 진행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선택해 주시는 화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컨테이너만 선택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프로토콜, 뭐 SSH나 WMI나 이러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각종 서버에 접근을 할 때 어떤 계정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여서 데이터들을 수집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정을 입력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입력했었던 계정을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기술이라고 하여서 몇 개의 프로토콜을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프로토콜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 프로토콜로 접근하는 서버들에 대해서는 혹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을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WMI랑 SQL 윈도우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그러한 접근에 대해서는 해당 계정을 이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혹은 여러 개의 계정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계정만 입력하고 넥스트를 눌러주겠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계정을 입력해 주셨을 때 어떤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계정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계정을 하나만 입력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검토를 해주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몇 개의 머신들에 대해서 인벤토리가 수집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초록색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남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개의 인벤토리가 수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벤토리 수집 같은 경우에는 머신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프로세스이고요. 물론 IT 인프라의 규모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세 인벤토리에 대한 수집이 완성이 되게 되고요. 한 몇 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해당 프로세스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프라 타겟 서버들에 대한 인벤토리 수집이 완료가 되게 되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남아있는 컬렉션들이 0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인벤토리 데이터를 수집이 완료된 단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벤토리 데이터는 모두 다 수집이 완료되었구나 이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밑단의 시나리오 탭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현재 인벤토리가 수행된 IT 인프라에 대해서 만약에 윈도우 서버 2012 R2나 윈도우 서버 2012 혹은 윈도우 서버 2008 R2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나의 인프라가 준비가 되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윈도우 서버 2012 혹은 2012 R2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45개의 토탈 서버들 중에서 44개가 윈도우 서버 2012 R2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하기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개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의 머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싶으시다면 옵션 화면에서 Generate Windows Server 2012 R2 Report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레포트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벤토리 수집을 완료를 하신 이후에 레포트를 생성하시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엑셀 시트를 기반으로 한 레포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서머리 탭에서는 여러 가지의 요약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인벤토리 된 서버가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물리 서버는 몇 개인지, 가상머신 서버는 몇 개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러한 요약 정보 외에도 그 다음 탭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윈도우 서버 2012 혹은 2012 R2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준비도를 평가하였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탭을 보시게 되면은 서버 어세스먼트라고 하여서 아까 그 준비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컴퓨터별로, 컴퓨터 이름별로 윈도우 서버 2012 레디니스, 즉 준비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최소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서버이다 일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서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윈도우 서버 2003 마이그레이션 대상으로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뒤쪽에 쭉 엑셀 시트를 넘기셔서 보시게 되면 현재 OS 버전, 각 컴퓨터별로 어떠한 OS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역시 확인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탭에서 필터링을 걸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003 버전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걸어주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들처럼 어떤 서버를 대상 마이그레이션 대상 서버로 선정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가장 큰 목표였던 윈도우 서버 2003 마이그레이션에서 어떤 서버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맵 툴킷을 통해서 분명히 해낼 수가 있구나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제가 단순히 인벤토리 수집을 통해서 대상 서버를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물리 서버에서 물리 서버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물리 서버에서 가상화나 혹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민을 하실 때 어떻게 맵 툴킷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인데요. 제가 이번엔 한번 서버 가상화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서버 콘솔리데이션, 즉 서버 통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의 스텝들, 관리자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스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벤토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는 이미 저희가 프로세스를 밟아왔고요. 그 다음 단계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가장 첫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 서버들을 대상으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혹은 리눅스 대상 서버들을 기준으로 성능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복적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서버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록에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성능 수집을 시작하였을 때 언제까지 성능 수집을 계속적으로 하겠느냐, 이러한 듀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7일 정도 성능을 수집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8일 정도로 해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화면에서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대상 컴퓨터들을 선택을 하실 때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지, 혹은 그 외에 이전에 직접 작성해 주셨던 텍스트 파일들을 기반으로 임포트하여서 쭉 컴퓨터 대상들을 선택을 하실 것인지, 이러한 옵션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음 화면에서 직접 데이터들을 선택하는, 대상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수집하였던 인벤토리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쭉 컴퓨터 이름이라든지 그 위에 설치된 OS라든지 타입이라든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워크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성능을 수집하고 싶은 대상들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쭉쭉 본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상화 위에 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선택을 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서 또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인벤토리 때와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정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또 계정을 입력하신 후에 이러한 요약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능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7일 뒤로 설정을 하였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7일 뒤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따로 수집을 해놨던 데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번 내용을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스텝을 통해서 퍼포먼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 스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성능 수집이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음 단계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스텝, 컬렉트 퍼포먼스 데이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10대의 머신에 대해서 모든 성능 수집이 완료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다음 스텝인 Create Hardware Configuration 스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스텝을 클릭해 주시면 가장 먼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서버 콘솔리데이션이나 데스크톱 가상화 시나리오를 진행하실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생각하실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을 제가 중간에 잡아주는 이유는 저희가 뭐 가상화나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생각을 하실 때 분명히 그 호스트 스펙들을 기준으로 용량 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상화 머신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주시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호스트들에 대한 스펙을 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호스트 스펙들에 대해서 샘플로 존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고요. 혹은 새로운 하드웨어 스펙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샘플로 있는 것에 뷰를 클릭해 보았더니 어떠한 스펙들을 가진 샘플 호스트인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부분에 어떠한 자원들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를 확인한 후에 제가 새로운 버전으로 하여서 가상화용으로 사용될 하드웨어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CPU 스펙부터 먼저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텔이나 AMD 같은 제조사를 선택해 주시고요. 뭐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모델 혹은 추후에 들여오게 될 하드웨어 모델에 맞추어서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CPU 모델을. 그 후에는 뭐 피지컬 프로세서의 개수라든지 혹은 코어의 개수라든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부분들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번에는 스토리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정들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호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최대 IOPS라든지 아니면은 최대 가용 스토리지 양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한해 주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썸으로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옵션을 선택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엔 네트워크와 메모리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호스트가 사용하게 될 네트워크 스루풋과 메모리 양 같은 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스펙들을 갖춘 하드웨어 구성을 내가 입력을 하고 싶은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신 후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 구성 정보 입력까지 완료를 하시게 되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단계인 Run the Server Consolidation 위저드를 실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번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량 산정을 계획한다든지 이러한 스텝을 하실 때 어떤 호스트를 기준으로 몇 대의 가상 머신이 올라가고 혹은 몇 대의 호스트가 추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계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가장 먼저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기준으로 가상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느냐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가장 첫 항목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떠한 하드웨어 스펙을 기준으로 가상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겠느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 스텝에서 제가 만들었었던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서는 해당 하드웨어에 대해서 몇 %의 사용률을 각 자원마다 설정을 하겠느냐라는 화면이 있겠고요. 저는 CPU 같은 경우는 100%는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90% 정도까지만 활용을 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화면에서는 대상을 선택하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전에 퍼포먼스 수집 단계에서 10개의 대상에 대한 성능 수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10개 중에 몇 개의 대상들을 가상화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선택을 하여서 한번 그 가상화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마지막으로 요약 화면을 확인하신 후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해당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마치신 후에 디테일즈 화면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10개의 가상 머신을 가상화하는데 아까 선택해 주셨던 스펙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호스트만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은 옵션에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 레포트를 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레포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런 레포트에 대한 샘플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버 통합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제가 리포트를 생성을 했을 때 이런 화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먼저는 마찬가지로 서머리 요약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장치가 발견이 되었고 그 중에 몇 개의 장치가 데이터 수집이 제대로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다른 샘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구성사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보통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하드웨어 스펙대로 해당 리포트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하신 사용률대로 해당 리포트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 Utilization Before Virtualization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탭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쭉쭉쭉 수집했던 퍼포먼스 데이터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머신들별로 어떠한 OS가 사용이 되고 있고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활용률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이러한 내용의 레포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추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퍼포먼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호스트 머신으로 설정해 주었던 구성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이 맵툴킷에서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온 것이 여기 Consolidation Recommendations 라는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호스트가 필요한지 역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게 되고요. 총 호스트 개수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각 대상 서버들이 무엇이 있는지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레포트가 작성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타겟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200개가 넘는 타겟 서버를 대상으로 성능 수집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쭉 내려가서 총 200개가 넘는 타겟 서버들이 15개의 호스트에 올라가면 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스트에는 이러한 머신들을 올리면 되겠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맵 툴킷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맵 툴킷에 대한 데모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여전히 맵 툴킷에 대해서 많은 점이 궁금하시고 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다음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진행했던 맵 툴킷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데모 세션은 마치게 되었고요. 앞으로 약 1년 정도가 남아있는 윈도우 서버 2003 US와 관련하여서 미리미리 이러한 맵 툴킷을 활용하여서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